자, 그 다음에 이제 동량보어를 살펴볼게요. 동량보어. 자, 문장 성분 중에서는요, 이 보어가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문장 성분이 모두 몇 개냐면은 6개예요. 예, 6개 중에서 이제 그 하나가 보어인데, 뭐뭐뭐예요. 6개가 주어, 수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보어. 이렇게 6개예요. 이제 보어가 중국어는 굉장히 발달을 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언어마다 예, 품사와 문장 성분이 같은 것도 있고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성으로 항상 보셔야 될 게 말을 할 때는 그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답하는 사람, 청자가 들으면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뜻에 해당하는 말을 또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 있는 말이 또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꼭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표현 방법이 같을 수도 있고 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순이라든가 예, 문법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여러분들이 잘 예, 착안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 예, 적용을 해서 예,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어 가운데 하나가 동량 보어라는 건데 동량을 보세요. 동량. 동사의 양. 그러니까 움직임의 양.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보어. 보어는 이제 수어의 뒤에 쓰여가지고 그 수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의 뒤에 쓰여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 여기다 밑줄. 이게 동량 보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으면 这药一天吃几次? 이 약은 하루에 몇 번을 먹습니까? 吃了3次就好了. 3번 먹었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어 뒤에 이렇게 쓰여가지고 다 횟수를 물어보거나 횟수를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죠. 이거를 동량보어라고 해요. 자, 이제 목적어가 명사일 때,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동량보어가 목적어의 앞에 오고요. 목적어가 대사라는 건 대명사예요. 예, 대사. 그냥 한자음 그대로 이제 여기는 저자분께서 쓰신 거예요. 대사. 이때는 동량보어가 목적어의 뒤에 와요. 他打了2次针. 그녀는 주사를 2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이라 량츠가 예, 쩐이 일반 명사기 때문에 예, 일반 목적어기 때문에 예, 여기 가운데 와 있어요. 명사. 그다음에 我一天吃3次药. 예, 약도 그냥 일반 명사죠. 그래서 산츠 예, 동량보어가 이렇게 사이에 왔고 그다음에 예, 昨天我找了你3次. 어제 나는 너를 3번 찾았다. 대명사가 왔을 때는요. 예, 이렇게 수어랑 동량보 사이에. 그다음에 오늘은 我去看了他一次. 내가 가서 그를 한번 예, 가서 보았다. 그래서 대명사가 이렇게 사이에 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어 급수 시험인 HSK에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사이에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내용을 하고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복습이 되면서 더 정리가 되고 오래 가요, 기억이. 그래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2次 일본 차이 吃过.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일본 요리를 2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我吃过 2次 일본 차이. 일본 차이라는 거는 명사 목적어죠. 예, 일반 목적어이기 때문에 동양보어인 량츠가 이렇게 사이에 오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一下你的电话用 그러면 我可以用一下你的电话吗?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동양보어인 이시아가 니더 띠엔화인 그냥 명사 일반 목적어 앞에 오면 되겠고요. 3번 찌엔궈 만난 적이 있다. 이츠 한번 타 그녀. 자, 여기는 이제 타라는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나 봐요. 그러면 어디에 온다? 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명사가 올 때는 사이. 我在中国见过他一次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츠가 여기 위에 일반 목적어 명사 목적어처럼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보어가 동양보어가 이렇게 대명사가 사이에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양보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우 EDR 이가 생략돼 가지고 여우 DR 그다음에 DR 뭐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우 DR, EDR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기억을 해요. 얘는 그냥 DR 그러면은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E를 붙여서 EDR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여우DR은 형용사 앞에 쓰여 정도가 약함을 나타내며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쓰인다. 여기다가 정도가 약함의 밑줄, 부정적인 상황 여기다 밑줄. 그래서 다시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하는 사람, 화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여우디아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쌍즈예 여우디알 부슈후 목도 좀 불편합니다. 타 찐티엔 여우디알 부가오싱 그래서 여우디알이 이렇게 앞에 오면 돼요. 부슈후 불편한 거죠. 예, 부정적 상황이잖아. 부가오싱 기쁘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화자한테 불리한 상황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EDR은 형용사 뒤에 쓰여서 비교의 결과 혹은 기준보다 좀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How dear마 좀 좋아지셨습니까? 타 비워 까오 EDR 그는 나보다 키가 좀 크다. 여기는 이제 부정적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뭐뭐하다 이런 의미의 EDR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EDR 용법은 좀, 조금 이런 의미로다가 명사를 수식해서 양이 적음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我喝了一点水 그래서 이게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 이가 자주 생략이 돼요. 我喝点水喝了点水 이렇게 물을 좀 마셨다. 今天我买了点东西 이런 식으로. 오늘 나는 물건을 좀 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여우DR이나 EDR 중 알맞은 표현을 넣어보세요. 1번 今天比昨天冷 오늘은 어제보다 좀 춥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 그냥 좀 추운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EDR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这件衣服大 이 옷은 좀 크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옷이 큰 거는 화자한테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예. 옷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우디알 쓰면 되겠고 请给我一件小 나한테 좀 작은 걸 주세요.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뭐뭐한 거잖아요. 이거 여기 EDR 쓰시면 되겠죠. 小 EDR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今天我嗓子痛 오늘 나는 목이 아프다. 자, 목이 아픈 거니까 말하는 사람이 불리한 거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디알 이해되시죠? 你要多喝水 당신은 좀 더 많이 마시세요. 물을 좀 더 많이 마시세요. 뭐 이런 말인가 봐요. 물을 좀 더 많이 마시는 거는 뭐 화자한테 말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이거나 뭐 불리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좀 뭐뭐하다 이런 거니까 EDR 쓰면 되고. 이치엔 이전에 워먼더 관시 우리의 관계는 부타이 하오 부정적인 게 나오네요. 여우디알 现在 하오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좀 뭐뭐하다니까 그냥 how EDR, how D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말을 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이고 불리하다. 그럼 여디알 쓰시면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좀 뭐뭐 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edr을 앞에 붙이시거나, 그다음에 명사 앞에 여기 요거 용법처럼 이렇게 명사 앞에 살짝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디알과 edr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